자, 어젯밤 사마가 끝났는데요. 여러분들은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는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아, 이기스 이거 빌런이 아닌 남자가 없는데. 영수, 영호, 상철, 영철, 광수, 영식. 누구나 하나 편하게 보기 힘든 순간들이 계속 나왔죠? 아, 근데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패턴이 그냥 욕하고 넘기기엔 우리 일상연애, 소개팅, 썸 살 때까지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사마 전체를 훑으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빌런들이 쏟아지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편하게 들으시면서 아, 저건 내 주변 누구랑 좀 닮았지? 머릿속에 한 사람만 살짝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이 화가 훨씬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제 목소리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바로 가보시죠. 여러분들 이번 삼화 보고 어떤 느낌 드셨습니까? 야, 이거 빌런이 아닌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영호조차도 마지막 화 때? 네, 예고편 보니까 지금 영호조차도 똥을 싸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뭐 옥순한테 잘 안 돼서 영순님 인터뷰 장면에서처럼 옥순이랑 잘 안 되니까 나한테 온 거 아니냐. 자, 이거는 전형적인 그 빌런들이 많이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대놓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물론 영원인이 자신을 골라준 현숙과 영숙에 대해서 거절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때 장면을 보니까 또 영호가 계속 옥순에게 좀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고편을 보면은 그 이제 순간적으로 나오는 짤인데 영호랑님이랑 옥순님이랑 대화하는 장면이 요 밑에 구석에 나오긴 합니다. 네, 여기 이제 구석에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순간적으로 두 분이 걷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전체적인 방향, 물론 이제 막 대화를 시작해서 티가 나지 않는데 그렇게 옥수님이 적극적인 느낌을 저는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신부님 이제 그 사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약간 조금 배가 좀 나오셨더라고요. 그 사진을 궁금하신 분 좀 보시길 바랍니다. 배가 좀 나와 영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직은 저는 이제 현재 한간이 떠들고 있는 소문이 틀리진 않다고 보긴 해요. 가능성은 있다. 근데 조금은 이분이 사진 찍으면 좀 마른 편이더라고요. 근데 영자는 잘 보면 좀 체격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1화 때 나왔던 그 여자분의 체격을 보면 또 옥수님 체격은 아니긴 해요. 옥수는 훨씬 더 말랐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자 한 60에 옥순 40일 수 있다? 옥순 또 배제를 못하는데 좀 너무 말라서 그래도 조금 옥순님의 가능성을 부정은 못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남철들이 지금 전부 다 빌런 짓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니까 영호님도 지금 예외가 아닐 것 같다. 네, 예고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영호도 빌런일 수도 있겠다라고 봤는데 실제로도 좀 그렇게 흘러가네요. 어떻게든 좋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또 반대로 이 다정함과 상냥함 그 부분이 좀 독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시간 순서대로 저랑 함께 우선 가볍게 훑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심층 분석 시간 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정수님 자기소개 때 특이한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상형을 얘기할 때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25기 미경님도 마음에 들어하는 이상형을 얘기할 때 두 명이서 생각하면서 순간적으로 당시 25기 영수 쪽을 바라보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어지지 못했지만 당시 미경님이 25기 영수가 마음에 든다고 한 등 인터뷰를 했던 장면처럼 정수님은 이제 영수님을 마음에 들었지만 그 후반부에서 데이트를 하면서 영수님의 태도를 보면서 이제 아 힘들겠다. 아 영수가 크게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알고 있고 실제로도 영수는 계속해서 1순위가 옥순 그리고 다음에 영숙. 제 무의식적인 느낌은 영숙 1순위지 않을까라고 보긴 하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정수님은 초중반부까지는 이제 영수에게 반한 듯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실제로 정숙의 속마음은 바란 게 아닐 수도 있다. 영포에서 밀린다는 느낌 플러스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꾸 나는 영수를 좋아한다고 계속 세뇌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어느 누구도 선택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어느 누구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좀 미묘하게 가려버리는 플러스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한때 내가 매력적이었고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좀 맺어줘야 한다는 압박일 수도 있고 동시에 누군가를 좋아하게 만듦으로써 뭐 자존감을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시도일 수도 있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순자님 인터뷰인데 저는 순자님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방송상에서 이제 MC들이 말한 것처럼 백치미가 좀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리할 수 있어요. 나는 솔로 28기 현수님도 유일하게 거의 영수에게 맘먹어 들어가면서 영수 28기 영수가 애매모호하게 말한 거를 거의 유일하게 커팅하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라고 하면서 거의 이제 옥수님처럼 네, 옥수님이 그 당시에 컷을 했던 그 수준급으로 이제 현수님도 컷을 하고 탁탁탁 해서 정리를 해서 영수 똑바로 정리라고 해서 이제 했던 경험처럼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순자님도 생각보다 바보지만 예리하게 들어간다. 바보처럼 보이지만 예리하게 들어간다. 자, 가령 그 영수한테 나는 사실 마음에 너밖에 없네 라고 하면서 슬쩍 눈치를 보거나 표정을 보는 등 이거는 단순히 바보라면은 백치미거나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툭 던지면서 그 다음에 순자님이 영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내 마음에는 두 명이 더 있다, 뭐 세 명이 더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등 순자가 인터뷰에서도 비록 영수에 대해서 뭐 호감이 더 올랐네, 걔가 날 좋아하네 뭐니 하지만 저는 그거는 이제 앞에서 인터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순자의 속마음은 아주 다를 수 있다. 생각보다 예리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이제 순자님하고 영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순자님이 계속 팔짱을 끼거나 뭔가 미묘하게 이거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글래머스하다고 정말 그렇다고 하고 얘기를 한다거나 뭐 영수가 이제 감히 말하자면 난 이런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순자가 이제 감히 잘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등 어떻게 보면 저는 순자가 바보 연기를 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정말 바보라면 정숙님이 지금 그 느낌이거든요. 홀랑 빠져가지고 이상형이 뭐예요? 하면서 막 자기도 막 어필하고 나는 살림도 잘할 수 있고 뭐 어느 남자도 좋아하고 하면서 막 홀랑 빠진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순자는 약간 미묘하게 한 걸음 더 뒤에서 영수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녀가 일부러 의문스럽다는 느낌? 좀 미련 곰탱이처럼 알면서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게 아닐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런 말들을 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그래서 차에서 프랑스식 인사 한번 할까요? 하면서 딱 떠보는 거예요. 저는 느낌이. 이게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또 이렇게 스킨십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흔들릴지를 저는 보고 있는 게 아닐까? 물론 영수라는 사람을 첫인상 때 호감으로 받고 나쁘지 않게 보고 있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어떤 사람인지 살피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순자의 특징은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철, 근데 영자님 자기소개 때 자꾸 이제 빌런들이 하고 있는 그런 말투, 틱틱대거나 타인을 평가하거나 그런 말 하죠. 뭐 영자가 이제 모아둔 돈 없으면 돈을 잘 번단 말에 뭐 말이 되는 소리네? 모아둔 게 없는데 어떻게 돈을 잘 벌어? 라고 하는데 옆에 이제 광수가 듣고 있는데 그런 말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미 뭐 영철은 이미 1화 때부터 제가 빌런이라고 봤는데 실제로도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굉장히 높은 확률로 계속해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한다거나 주변 사람들 배려하자는 말을 함으로써 많이 좀 리스크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자, 그 외에 이제 영자님하고 상철님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제가 느낀 감정은 영자님은 호감이 있다라고 이제 데이트를 하고 말씀하시지만 글쎄요, 상철이 호록하는 모습과 황금차 그리고 너무도 쉽게 예쁘다, 관심 있다, 호감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느끼고 있는 영자는 네 하면서 넘겨요. 그리고 무엇보다 상철이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꼭 보셔야 돼요. 데이트를 끝나고 오는 장면에 자꾸 상철이 영자의 그 허벅지를 쭈물럭쭈물럭 해요. 자꾸 뭐 예쁘다 보다 그런 말 하면서 계속 이제 탁탁 툭 치면서 이렇게 툭툭 허벅지를 치면서 자꾸 만져요. 영자가 이제 계속 떼거든요. 떼으려고 하거나 뭔가 이렇게 네 하면서 좀 피하거나 영자는 계속해서 카메라를 보거나 그 차에서도 아니면 차 바깥을 보려고 하거나 피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이제 왜 인터뷰 때 호감이 올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저는 립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영자랑 상철이 계속 밖에서 얽히지 않는다면 이 둘의 관계는 끝난 거예요. 말은 이제 호감이 있다. 늘 저도 이제 나는 솔로를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그런 패턴이 있어요. 호감 있다, 괜찮은 것 같다 하지만 더 이상 교류가 없다? 그럼 끝인 거죠. 말보다 더 중요한 거는 행동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 옥수님의 그 자기소개 및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제 느낌상 옥수님이 영수에 대한 미련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확실히 3화 때도 관심 있게 계속 영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느끼는 옥순의 영수에 대한 느낌은 딱 이 정도? 딱 요 두 분의 관계입니다. 옥순도 첫인상을 당시에 영수를 선택했고 영수에 대해서 좋게 봤어요. 근데 데이트를 한번 하고 나서 확 바뀌는 거죠. 이거 저렇게 내가 보은이 앞에서 다른 여자랑 스킨십도 하고 저렇게 말을 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을까요? 너무 행동을 이제 쉽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정을 딱 떼버리고 완전 이제 적으로 거의 돌아서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다른 28기 여자들한테 영수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이제 얘기하는 역할을 하는 등 이제 상당히 이제 고트를 받을 만한 굉장히 다른 GOAT죠. 고트를 받을 만한 행동을 당시에 옥순이 한 것처럼 제가 느끼고 있는 옥순과 지금 영수의 관계는 마침 또 옥순 영수네요. 28기 때처럼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지점입니다. 대화하고 뭐하고 할 때 확 변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4화 예고편에서 영수님과 옥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옥수님이 차분해요. 뭔가 영수가 뭐 더 대화하고 싶다, 다음에 당신을 선택하고 할 때도 네 하면서 그런 느낌으로 아래를 본다거나 뭔가 호흡이 더 올라간다거나 뭔가 숨이 가빠진다거나 정수님처럼 먼저 나서가지고 영수라는 사람에서 막 어필하거나 그런 게 아닌 되게 차분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아직까지는 보고 있기도 합니다. 대화를 하고 나서 이제 감정선이 변한 거죠. 대화하기 전에는 28기 영수에 대해서 옥수님 좋게 생각하다가 관심이 이제 떨어지는 것처럼 100에서 마이너스 5억으로 이제 쭉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현수님 자기소개 때 또 영철이 이제 빌런 발언을 하죠. 뭐 병원이 몇 개나 있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속물적이라고 욕을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상철이 겉으로는 뭐 A, B, C한테 다 뭐 예쁘다, 관심 있다, 호감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도 상철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러이러해서 전문직 있는 여자를 원할 거다. 즉 뭡니까? 챙길 거 다 챙기겠다. 본인의 그릇보다 더 많은 것들을 집어넣겠다는 심상으로 보이고 제가 상철도 영철도 혼자 나가겠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직은 저는 원래 옥순하고 영철하고 얽힐 것 같았는데 크게 옥순도 아마 뭐 이런저런 영철의 말들을 통해서 X를 쳤는지 아니면 카메라상에서 드러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두 사람이 이제 얽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누가 이제 옥순을 울렸을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이 떡볶이를 먹는 장면에서 또 영수가 빌런 발언을 하죠. 뭐, 오늘부터 전쟁이네, 뭐시 하면서 광수한테, 이제 자기랑 겹치고 있는 광수한테 뭐락뭐락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 농담이라 볼 수도 있겠죠. 그냥 가볍게. 전쟁이네 이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영수는 너무 이제, 속된 말로, 이런 비슷한 발언을 너무 많이 했죠. 이는 영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의 태도를 보면서 감히 누군가를 평가할 수 있는 그게 될까?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들이 그렇게 영철에 대해서 평가하잖아요. 연하남 같지 않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영철을 제작진이 고의적으로 넣었다고 1화 때부터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회된 남성성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왜 연상이나 특집에서 영철은 지금 이 연하남들의 특징과 좀 많이 다르다.
이거는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넣음으로써 누나들이 이제 또 지잡듯이 잡돌이 들어가고 너 이씨 동생 너 별거 아니잖아 하면서 연애 분위기가 아닌 다른 분위기가 형성된 것을 막기 위해서 넣었던 어떻게 보면 구국 헌신을 하기 위해 온 이제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연하남들의 결혼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왔다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영수는 뭐 여자들이 나이가 많네 뭐네 하면서 계속해서 상당히 방송상으로 나오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도 있는 발언들을 쭉 합니다. 뭐 틀린 말 아니긴 해요. 뭐 당연히 연상 특집이니까. 근데 본인이 연상이 원했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본인이 기획했으니까 뭐 본인이 감수해야지. 나이가 많다고 할 게 아니죠. 자, 그리고 뭐 인터뷰 상에서는 이제 떡볶이 씬에서는 치킨 뜯는 씬에서는 뭐 영자가 배제되니 뭐니 하지만 실제 이후에는 또 영자가 자신한테 오자 태도를 이제 180도 바꾸는 상철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도 쉽게 예쁘다 뭐다 하면서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기 힘든 말들 혹은 한두 사람한테는 할 말을 모두에게 너무 쉽게 해버리니까 그 여자들 사이에서 이제 소문이 돌 겁니다. 그리고 옥순도 이미 암묵적으로 상철이 돼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잖아요. 처음에는 상철이었다가 영수라고 튼 것처럼 상철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은연중에 느꼈고, 은연중에 전부 다 느꼈고 점점 더 거리를 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영자는 이제 호감이 올랐다 표현했냐? 실제 행동을 봐야죠. 더 이상 둘이 대화하지 않으면 끝이다. 말은 호감이 올랐다, 뭐 남자답게 느껴진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영자 인터뷰도 잘 들어보면요, 굉장히 중립적으로 표현해요. 아무래도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한다? 그냥 사람은 괜찮네. 막 끌린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요, 사람은 괜찮네 라면서 그냥 이거는 그냥 좋게 표현하는 거예요. 플러스 좋게 표현하고 그 앞에 영자가 농담한 게 전 너무도 마음에 걸려요. 뭐 같이 태권도장을 차리고 뭐 하고 이거는 거의 농담적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미래를 말할 때 이렇게 가볍게 쉽게 얘기할 수가 있나? 뭐 할인도 같이 하고 뭐 수학이랑 이런 거 하겠다는 거는 사실 이건 동업자적인 마인드가 더 크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끌린다, 설렌다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영자가 그냥 가볍게 얘기한 거고, 제작진도 최대한 영자가 상철이 잘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 이 프로그램이 어떤 긴장감이 있고 호기심이 드니까 그렇게 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현수님을 조금 숨은 빌런이라고 보는 지점이 뭐냐면, 저번 화에서도 말씀드렸죠. 내가 올 걸 예상하고 있었느냐. 자, 그 발언을 또 해버리거든요. 내가 올 줄 알았냐. 보통 이 말하면 많이 쎄합니다. 플러스 지금도 현숙이 22기 현숙이 경수한테 했던 그 행동을 또 하고 있어요. 어떤 행동이냐? 당시 22기 현숙님이 경수님을 불러요. 근데 어떻게 부르냐면, 경수님 잠깐만 뭐 좀 저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해놓고는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고는 실제로 하는 행동은 달라요. 밖에서 사실은 뭐 단둘이 얘기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22기 현숙도 결국에는 경수가 이제 굉장히 경멸을 하다시피 나중에는 진짜 제가 경수라는 사람은 되게 인간성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그런 행동을 막 하거든요. 현숙한테 옥순이 보고 있거나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현숙을 막 구박해요. 7화땐가 8화때. 그러니까 결국 두 사람은 잘 안 좋게 헤어진 거고, 실제로도 28기 현숙과 영호의 모습을 보면 현숙이 뭐 이런 어필들 저런 어필들 막 해요. 하는데 영호는 담담해요. 아, 그렇군요. 아, 그냥 호감이 올랐습니다 라고 해서 실제로 인터뷰상에서도 전혀 아무런 표정이 미동이 없이 현숙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 것만 보더라도 22기 현숙의 길을 전철을 밟는 것만 딱 보더라도 저는 29기 현숙이 같은 길을 갈 거다, 영호 또한 현숙에 대해서 점점 실망하고 여자를 안 느껴지고 빠빠이를 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숙이 지금 이율배반적이잖아요. 말로 할 때는 뭐 똑똑한 사람 뭐다 하지만 실제로 만나는 사람은 영호같이 뭐 자상하다 듬직하다는 느낌에 끌리잖아요. 그만큼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고, 그 사이의 괴리가 그녀를 잠재적인 빌런으로 만들 수 있다고 의심하는 지점입니다. 그 외에 이제 옥수님하고 상철님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 이것도 끝났죠. 이미 옥수님은 상철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처음에는 선택할지 모르지만 점점점 옥순의 감정이 쭉쭉쭉 떨어지고 있다고 했고, 실제로도 이 두 사람의 대화 장면에서도 상철이 뭐 예쁘다 뭐다 드립쳐도 옥수는 계속 옆을 보거나 카메라를 보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하는 등 관심 없다는 태도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철이 이제 뭐 플러팅을 하거나 뭐 자꾸 뭐 예쁘단 말 할 때마다 옥순이 자기 앞 셔츠 소매를 계속 가려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좋은 반응이 아니에요. 자기를 가리고 싶다는 거거든요. 방어적인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카라를 양쪽으로 이렇게 여민다거나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 가리게 되면은 저는 마이너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옥수는 신체 언어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노우이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수 고함 지르는 씬에서 순자님과 정수님이 나왔지만, 정수님은 이제 홀랑 빠졌고, 그게 영수한테 빠진 건지 아니면 자기 안에 있는 무언가에 빠진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만 빠져있는 상태고, 순자님은 되게 차분해요. 뭔가 느낌이 정수님처럼 마음에 들면은 순자님 인터뷰했을 때처럼 내가 먼저 다가간다, 고백한다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순자는 계속해서 영수를 떠보는 듯한 느낌을 데이트상 그리고 요 이렇게 서 있는 순간에서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그 다음에 이제 영호님의 선택이 나오거든요. 근데 순자님은 계속 영호님 칭찬해. 옆에 있는 영호님 보면서 영호님 지금 고함 지르는 게 굉장히 박력 있다 하면서 그때 영수의 표정이 정말 볼만하거든요. 그때 영순이 표정이 뭐 하는 거지? 내 앞에서 왜 순자는 왜 자꾸 땀나다 칭찬하는 거야 하는 등 벙쪄 있는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영숙하고 현숙에게 선택을 받고 조금씩 이제 빌런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냐 하면서 이번 화의 29기의 주인공 나 하면서 조금씩 이제 간이 커지고 있는 영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만 영호는 각 사람들의 출연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차분해요. 영숙에 대해서도 뭐 고맙고 좋았다 차분했고 그거는 1화 때도 말씀드렸었죠. 여자들의 선택 후에 영호의 반응이 차분했다. 그리고 당시에 영숙님은 영호님께 영호야가 아니라 영수야를 해버린 등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말실수를 한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당시 나는 솔로 28기 영수님과 영수님 대화할 때도 영수님이 영숙님 보고 현숙님 잘못 말했어라고 말실수를 하거나 옥수님이 광수님 말실수하면서 영숙님이라고 고치는 등 이미 옥수님의 마음속에는 광수도 영숙도 아닌 그 어느 누구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말실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네, 말실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 마음에 은연중에 있는 사람이 튀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옥수님 마음에도 이때까지만 해도 데이트 전에만 해도 광수님이 있다가 광수님이 뭐 말도 안 되는 춘천 임영웅 맞나?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표정이 극도로 이제 뭐야 얘 이런 표정으로 짓는 걸 4화 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4화 예고편 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영식님 또 빌런 짓 해버렸죠. 아이고, 이렇게 쉽게 순자였다가 뭐 인터뷰하고 나서 영자를 바꿨다? 이렇게 쉽게 마음이 바뀌면 누가 그걸 마음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영식 순자가 안 될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죠. 순자가 그걸 모를까? 무엇보다 영식은 이런저런 조건 앞에서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는 등 순자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영자 관련된 데이터들을 뭐 다 외우고 기다렸다. 그건 의미가 없다니까. 왜 자꾸 이렇게 책으로 배운 연애를 하는 거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연애라는 거는 그런 계급이나 서열이 있는 게 아니다. 각자가 서로 다른 차원에 있고 그 어떤 나와 눈높이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야 되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게 되면 혼자서 잘 살 수 있게 되고 혼자서 잘 살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둘이서도 잘 살 수 있게 되며 그때 자연스럽게 짝이 나오든가 말든가 혼자 살든가 말든가 자식을 낳든가 말든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데 아직은 영식은 좀 이런 사회 경험이 없어서인지 너무 딱딱해요. 외운 대로 배운 대로만 지금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 책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이번 나는 솔로에서는 이제 빌런으로 보이는 가장 유력한 이제 증거가 아닐까 싶고요. 좀 많이 굳어있죠. 네, 굳어있고 긴장되어 있고 조금 눈치도 많이 보고 있고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별게 아니네라는 생각이 들면 자연스럽게 이제 흐물흐물해지고 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보일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과 만나면 행복하겠구나 아니면 나는 혼자 사는 게 더 맞겠구나 라는 식으로요. 자, 우리 영철 고함지는 신에서 또 빌런 짓 한 척 다 나와 이러고 뭐 교양 있는 여자를 원한다. 아무래도 운동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보통 쓰는 이제 지능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이제 신체 지능이고 반대로 이제 그가 원하고 있는 현숙님이나 이런 분들은 좀 교양이 있다. 그쵸? 다른 지능을 쓰기 때문에 좀 다른 모습에 끌린 것 같긴 한데 과연 그분들이 영철을 좋아할지 이미 영철은 너무 많은 이제 빌런 짓을 해서 여자들 사이에서 이제 조금 약간 노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약간 옥순 영철을 조금 기대하고 있긴 합니다. 한 번쯤 얽힐 것 같긴 한데 자, 그 외에도 뭐 여자들이 다 나한테 오겠지라고 하는 등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이제 빌런 발언을 해버렸죠. 자, 그 다음에 광수 옥순 고함지는 씬 아까 말씀드렸죠? 광수가 뭐 이명웅 등 드립을 치고 나서 두 사람 좀 되게 힘들다 하고 저는 보고 있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그러니까 광수와 옥순을 보면서 왜 그러는 거야? 왜 박수 치는 거야? 뭐 웨딩 마치야 뭐야? 하면서 꼽주는 모습들. 그러니까 자기는 잘난 척하면서 실제로 남들이 정말로 잘난 거를 참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해요. 그만큼 그는 실제로 굉장히 저는 열등감이 차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초라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가리기 위해서 발악하기 위해서 자기를 과대포장하고 있고 또 그 속내를 이제 꿰뚫지 못하면 혹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겠죠. 여자들도 처음에는 거기에 속다가 28기 영수처럼 나중에 넌더리를 내면서 다 도망을 치지 않을까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 후 선택 후 이제 여자들이 모여갖고 대화하는 씬 벌써 보면 이미 정수님은 끼워 맞추고 있어요. 영수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끼워 맞추고 있고 또 영수가 거절하니까 홀라당 다음날에 또 영호랑 대화하는 장면이 이제 4화 예고편이 나오게 되는 등 그러니까 쉽게 좋아한 만큼 쉽게 마음이 떠났다. 플러스 그녀는 굉장히 쉽게 뭔가 감정을 확 올리고 덮어두고 좋아하는 거죠. 28기 영숙님이 28기 영수에게 그랬던 것처럼 덮어두고 좋아하면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저는 늘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덮어두고 좋아한다와 끌린다의 차이가 뭐냐면요. 덮어두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자기를 설득시켜요. 당시 28기 영숙님이 영수님에게 선택을 하면서도 아니야 속으로 뭔가 아니야 하면서 계속 선택을 했던 것처럼 덮어두고 좋아한다는 거는 이미 무의식적으로 내가 노라고 했다는 거를 은연중에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광수 또 남자들의 선택 후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 이제 영철을 은근히 매기죠. 뭐 재밌는 남자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실제 이건 굉장히 깔보는 거예요. 23기 옥순 이제 글로리즈 다구리 매기들 때처럼 그리고 24기 영식 지금 4개 나왔을 때 다들 뭐 봉식이네 뭐니 하면서 깔깔 웃는 그 느낌처럼 미묘하게 광수도 영철을 비웃는 거고 깔보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럼 이제 광수도 실제로 빌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실제로도 옥순과의 데이트에서 뭐 자기가 임영웅이니 뭐니 이제 개소리를 하는 것으로 이미 끝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런이 아닌 사람이 없네요. 아니 전부 다 남자들 전부 다 지금 빌런 짓을 계속 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여자들 이거 결혼을 하겠지. 한 분은 뭐 결혼하신다니까 결혼하시겠지. 우선 영호님이라고 강력하게 추정되고 있는 그분은 결혼하실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지금 영호를 포함해서 전부 다 지금 한 번쯤은 짜치는 행동을 했다. 이제 고구마 먹을 준비를 다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화가 진행되면서 28기 못지않게 개판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순자하고 정숙, 영수님 3자 데이트에서 순자님이 이제 뭐 나는 키스를 좋아하니 뭐니 하는데 난 키스를 별로 안 좋아하니 하는데 영수하고 정수는 이제 키스를 좋아한다고 하고 틀어버리죠. 그러니까 순자도 무의식적으로 느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자기가 나는 A를 좋아하는데 B는 싫다. 자, 이렇게 서로 반대돼서 얘기해서 잘 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예, 왜냐면 잘 되는 사람들은 맞춰주기라 돼요. 억지로. 싫어하지만 속으로는 맞춰주려고 하는 등 마치 환승연애 포에서 그 유신님이 새우를 못 먹으실 거예요. 근데 현실님을 위해서 일부러 막 뭐든 잘 먹는다고 해놓고는 실제로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새우 못 먹는다고 하는 것처럼 웬만하면 이제 맞춰주려고 하고 잘 안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미 여기서 순자가 키스 싫어해요라고 하는데 영수가 나는 키스 좋다고 하는 순간부터 끝났고 순자가 참고하세요라고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근데 영수가 흘려가듯이 참고하면 뭐 어쩔 건데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두 사람은 여기서부터 이미 끝난 거예요. 영수가 별 관심이 없기도 하고 제가 느끼고 있는 순자도 정말 영수가 좋다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해보겠다 느껴보겠다 그거를 머리를 써면서 하는 것 같진 않으나 약간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신체적으로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툭툭 바보처럼 백치미처럼 응몽스럽게 가만히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저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정수님은 지금 이제 못 먹어도 고를 외쳤다가 영수의 반응이 떨떠름한 걸 보고 지금 방황하고 있죠. 나 어디로 가야 돼 하면서 자, 이와 같이 이제 뒤를 안 돌아보고 덮어두고 좋아하면 저는 망한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순자가 바보가 아니라고 보는 지점이 우선 영수밖에 없다고 말을 딱 던지고 반응 보고 실제로는 2명 다라고 얘기하는 등 물론 이제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영수가의 반응이 떨떠름하면 이제 2명 다라고 함으로써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겠죠. A라고 했거나 실제로는 B라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조금 순자가 상대방의 반응을 잃는다고 보고 있기는 해요. 좋아하는 마음도 없진 않겠지. 영수가 괜찮은 사람이면 더 고를 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나를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뭔가 조금 나랑 안 맞다 무의식적으로 좀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그래서 순자의 행동이 뭔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제작진이나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순자 이거 백침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미묘하게 순자는 그 뭐지? 영식과의 대화의 장면에서도 그렇고 바보 같고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피할 건 다 피하고 챙길 건 다 챙기고 들어갈 땐 정말 예리하게 잘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자 이후에 정숙과 영수 대화 장면에서 이건 끝났습니다. 영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사람들이랑 더 알아보고 와라. 근데 이것만 해도 이미 치명적이에요. 더 알아보고 와라. 다른 사람 더 알아보고 와라. 자, 이거는 나는 솔로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부 반응이에요. 자, 25기 미경님이 25기 영신님과 대화를 했을 때 이 말 던져요. 그래서 끝끝내 두 사람 잘 되지 않았죠. 자, 환승연애 포에서 원규님이 지연님한테 얘기하는 것도 똑같아요. 뭐 다른 사람 있으면 더 알아보고 와라. 더 대화를 해보고 난 괜찮다. 계속해서 밀어내거든요. 이 지연님. 오른쪽에 있는 이 술고래를 밀어내거든 등.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끝났고 플러스 더 알아보고 온 후에도 뭐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당신의 마음을 따르라 follow your heart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그래도 너가 알아보고 와도 난 받아준다는 얘기를 영수는 끝끝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정수도 직감을 하고 이제 혼란스러워하죠. 영수가 그렇게 날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끼죠. 자, 그래서 이런 모습만 놓고 보면은 이 영수만큼은 빌런이 아닐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거절을 해죠. 영수다가 딱 선을 자르잖아요. 뭐 순자에 대해서는 이성적 호감을 못 느꼈다. 세모다. 그럼 같은 급에 있는 정수도 세모다. 여자로서 호감을 못 느꼈다. 딱 그 정도 수준으로 말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영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영수가 이제 빌런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저는 영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정숙이 영수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이제 반복을 하면서 나는 당신이 세계국어를 잘하고 뭐 해서 되게 끌린다라고 했을 때요. 그때 영수의 행동을 잘 보면요. 자기 손톱을 만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자기를 떠받들어주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면 되게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영수는 실제로 막상 본인에서 막 어필하고 강하게 얘기하고 내가 최고다라고 했던 그 말들을 막상 다른 사람이 딱 했을 때 뭐 거부 반응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뭐 은근히 좋아하거나 이제 약간 자아가 비대한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을 해요. 거기서 손톱을 이제 자기 만작만작하면서 이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한 말들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느껴지고 있는지를 저는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가 저는 생각보다 무서운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막 짜치고 잘난 척도 막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 그냥 동시로는 냉정하게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거 빌런일 가능성을 부정할 수가 없죠. 굉장히 높죠. 이미 굳이 그런 말을 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짜치는 잘하는 척을 이제 하는 것 자체가 이 빌런의 가능성이 상당히 범주를 높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만만한 사람은 아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에 이제 순자님 인터뷰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영순이가 대화를 하고 뭐 끌리는 것까지는 아닌데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 정도.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이미 순자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끌리는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그렇게 반응이 썩 좋지 않다. 자, 무엇보다 이 장면을 보면요. 순자님이 계속 자기 발을 만져요. 솔직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뭐 모기가 있을 수가 있겠지. 근데 계속 발 만지는, 계속 발 만지거든요.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순자가 별 관심이 없거나, 라는 걸 신체 언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자와 상철 데이트. 네, 여기도 끝났죠. 영자는 잘 보면 뭔가 남자로서 느끼기보다는요. 그냥 같이 술동무하면서 너도 그러냐, 나도 그렇다 하면서 뭔가 딱 그 정도의 느낌을 저는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인터뷰상에서는 호감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미세하게 영자가 상철을 엑스쳤다는 거를 아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차에서 계속 상철이 스킨십 한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이번은 4화에 대한 간략한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세한 거는 차차 동영상 하나하나 풀면서 또 여러분께 추가로 설명드리고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정신분석 매니아만의 심층 분석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이제 빌런 천국이다. 빌런이 아닌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듣고 좀 어떻게 느끼셨나요?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고, 아닐 것도 있고, 아, 나도 정부매처럼 저렇게 본 것 같다, 일 수도 있고, 아, 좀 난 다르게 봤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자유롭고 편안하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 동영상은 여러분들의 행복한 시간들을 위해서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따뜻한 내용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